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총론까지 했죠, 그죠? 자, 오늘은 취득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문제집 몇 쪽인가요? 42쪽. 42쪽. 자, 취득세. 자,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취득?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에 뭐를 합쳐요? 등록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이렇게 합친 거 두 가지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그래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 표준세율. 또 신기하다 이거. 합쳐서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게 되네요. 자,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누가 걷어가? 과세권자. 누가? 힘센 자. 특. 광도세. 그리고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신고 납부 기간은 며칠이에요? 며칠? 60일. 60일에 60일.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 산, 세. 세가 붙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거야. 물건 중심.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뭐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물세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거라고요. 취득세는. 왜 개별 과세할까요? 60일 이내에 거두려고. 합산하면 1년 걸리죠? 그리고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무슨 제도가 있어요?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취득세는. 네 가지가 기본이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42쪽. 여러분들 요약집 갖고 왔어요?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요약집에. 자, 563쪽. 요약집. 563쪽. 요약집 갖고 오셨죠? 요약집 갖고 다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꼭 준비물을 챙겨서 오자. 자, 563쪽. 자, 취득세는 특광도. 자, 몇 쪽이라고요? 요약집. 여러분들 요약집 몇 쪽이라고요? 내 요약집이랑 이렇게 다르지? 다 차차고 알았어요. 자, 문제를 일단은 들어가자고요. 자, 문제에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집은 몇 쪽이에요? 42쪽. 그 요약집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1번.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나와 있죠? 신고납부. 중과산세 있잖아요. 중자가 붙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과산세는 어떨 때 붙는 거예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중차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매각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액에 바로 몇 프로가 붙는다? 80%.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한 거.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 80%. 자, 그 다음 물납 할 수 없죠? 물납, 분할납부가 없다. 그리고 면세점은 있네요. 그래도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중과산세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산출세액의 몇 프로부터 80%. 숫자 갖고 출제한다고요. 80. 이거 다 외웠죠, 그죠? 매각. 각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팔각.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취득세는 지방세 중 특광도세, 목적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보통세. 그리고 물세. 그리고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행위세.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이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유통세. 이렇게 행위세, 유통세.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 유통이죠?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이게 아니라 뭐다? 응능과세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근거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을까요? 담세력.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능력. 세부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능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과세. 그럼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응이과세. 그건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죠. 담세력, 세부담, 능력을 본다 이거죠.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부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면세점 맞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뭐야? 물세니까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 일정하게 비례세율만 쓴다.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일정한 비율을.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세니까 비례세율만 쓴다고요. 물건가에게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절대로 누진세율 안 써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취득세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4%.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도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비례세율. 자, 그 다음 취득세, 납세일은 항상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지역세입니다. 소재지 지자체에서 걷어간다고요. 지자체 누가 걷어가요? 특광도지사가. 1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0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딱 붙이라고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거 나왔죠? 별 딱 붙였어요? 자, 기억. 포인트가 뭐다?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이 되면 취득세를 과세하죠? 증가된 가액이 있을 때만. 증가된 경우. 감소는 과세 안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과세하잖아요. 세율. 항상 세법은 세율, 세부담률 몇 프로예요? 기억은 과세한다며요. 몇 프로? 항상 이거 2%.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하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으로 본다. 항상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한다.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요. 1년을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는 비과세.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2%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한다. 이거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과세하죠? 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과세하죠?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리을은. 원시 취득. 몇 프로 과세할까요? 리을. 2.8%. 여러분들이 그래도 취득세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그죠? 표준세율. 잘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가끔가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거의 정리가 끝났어요. 자, 03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그죠? 그래도 니은 조심해야 돼. 시험장에 가서 니은 지문.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2%로. 초과하지 아니하니까 비과세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이죠? 자, 1번. 아파트 분양권은 뭐다?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니다. 임차권, 저당권, 분양권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건축물을 개수했다. 건축물을 개수했잖아요. 그죠? 개수. 그래서 가액이 증감이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아. 감은 취득으로 안 봐. 증가된 경우만. 증가, 감소 둘 다 취득으로 본다. 틀렸죠?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만 과세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설치. 그래서 원칙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증가 부분만. 감소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 단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 개수. 뭐를 개수한다? 공동주택.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 9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단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1번. 개수는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2% 과세 안 해요. 그러나 뭐를 개수해서?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얼마 이하짜리? 9억 이하는 뭐 한다? 비과세.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 단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다? 제외한다.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수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 해설란에 나와 있잖아요. 단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이 얼마야? 9억 이하는 제외한다.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해설란에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나오면 무조건 제외한다가 아니라 얼마 이하?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수선은 뭐다? 제외. 갑자기 세법이 어려워져 버렸네요. 그리고 개수하잖아요. 그죠? 개수했는데 이제 세 번째예요. 면적 증가. 면적 증가가 될 수 있잖아요. 옆으로. 자, 면적 증가는 뭐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 돼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 몇 프로? 2.8%. 이 가액 증가는 몇 프로? 2%.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축.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로 봐서 2.8로 과세해요.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라고요. 2%. 그럼 면적 증가는 제외합니다. 2%에서 제외해서 원시로 봐서 늘어난 만큼 세율을 적용할 때는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개수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자, 그 다음 4번 취득이란. 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등등 나와 있죠? 등등등 나와 있다. 포인트는 뭐다? 마지막 줄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5번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 각자. 각자가 내는 거야. 각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해 상속인에는 뭐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내는 거죠.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 낸다. 그럼 각자는 항상 취득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라고 배웠나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제2차 하면 안 돼요. 항상 상속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원칙은 뭐다? 지분만큼 각각 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뭐다?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일은 4번의 괄호예요. 4번의 괄호가 뭐야? 수용재결. 수용재결증으로 인해서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 안에서 상태하는 취득액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어디에서 제외한다? 원시에서.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이전 받았으므로 승계 취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 수용재결정. 괄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어디에서 제외한다고요? 원시에서 제외한다.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수용 재결이 나오면 제외한다. 절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전 받았기 때문에 승계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답이 몇 번? 2번. 그리고 2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개수. 원칙은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 그러나 개수하면서 면적 증가는 뭐 중축이 되는 거예요. 2.8 표준세율로 간다. 그리고 뭐다? 공동주택을 개수한다고요. 공동주택을 개수하면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죠.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단 대수선은 과세하고. 자, 넘어가 보죠. 자, 05번. 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장짜리 갖고 왔어요? 한 장짜리 한번 보죠. 자, 세법은 한 장짜리만 잘하면 돼요. 이런 종류 한 장짜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없는 거는 요약집 봐주시고.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취득세. 보고 계세요? 취득세. 자,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광도. 소재지. 1페이지에 1페이지. 그리고 2개 이상
걸쳐 있을 때는 나눠야죠. 취득세를. 항상 취득세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돼. 14개. 14개라고 14개 소유권.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3개. 3가지를 합쳐서. 그 다음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은 이거는 준부동산이죠.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뭐 빼고 부동산 빼고. 부동산 빼고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게 몇 가지다? 5개. 골, 곤, 종, 승, 요토회원권. 5개.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골콘종승요. 모르면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봐야 돼요. 골이 뭐예요? 골프회원권. 콘이 뭐예요? 콘도 적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라고요. 종이 뭐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이 뭐다? 승마회원권. 요가 뭐다? 요토회원권. 임차권, 저당권, 분양권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오른쪽 취득의 구분. 자, 취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죠. 유상. 여기에서 유상에서 매매는 당연히 유상이죠. 출제되는 게 뭐다? 교환.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그 다음 무상은 상속증이요. 그럼 원시는 건축, 신축, 재축. 간주취득 나왔잖아요. 간주취득 나와 있죠. 원래 간주취득은 몇 개야? 4개. 3개만 적혀 있어요. 나오는 게 개수. 그 다음 2번째는 지목변경. 3번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이에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온다. 이거 몇 프로 과세할까요? 간주취득은. 2%만.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 안 해요. 항상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한다고요. 등기는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44쪽 06번. 자, 0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1. 증여. 증여받으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증여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죠? 그럴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뭐를 증여받았다? 토지.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과세 안 해요. 항상 열거된 거를 증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14개 중에 하나. 그래서 토지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과세하죠. 그러나 저당권 이런 거를 증여받으면 과세 안 해요. 자, 토지 14개. 자, 상속. 이전 등기 해야죠? 취득세 납부. 뭐를 상속받았어? 건축물. 과세하죠? 세법은 실질로 따지니까 허가, 무허가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됐죠? 그럼 지분이 증가되면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세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점주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설립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시취득은 과세 안 해요. 어떨 때 과세해요? 과점주주는 설립일 이후 승계 취득해야 돼요. 설립은 원시니까 과세를 안 한다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승계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감자가 아니라 증자에 의해서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야. 승계만. 그래서 설립시는 원심으로 과세를 안 합니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증자. 감자하면 안 돼요. 증자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그래서 4번은 설립시죠? 그러니까 과세 안 하죠. 그러나 설립,
후 하면 과세예요.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럼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예요?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 50% 초과. 딱 50%는 과세 안 하죠?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회사 주식을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가액이 뭐가 됐다? 증가. 2% 과세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06번. 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임목 과세하죠? 원동기를 장착한 뭐다? 실질로 따져 차량. 과세하잖아요. 차량, 원동기 장치됐잖아요. 양식업권 과세하죠? 건축물 과세하죠? 그럼 뭐야? 전세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5번. 자, 그 다음 07번.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이 문제집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 문제집은. 여러분들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응용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요. 쓸데없는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세법은 기출 문제를 풀고 응용 문제를 풀면 충분히 12개 맞는다고요. 자, 납세의무자.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로 들어가나요? 정한 세법은 한 장짜리로 정리가 끝나자. 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한 장짜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X. 이 X가 뭘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죠?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성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물주.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납세의무가 되죠? 그러나 과점주주가 과세 안 하는 경우 기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상장주식 X.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비상장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딱 50% X.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어떨 때 과세한다 그랬어요? 승계 취득할 때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50%가 넘어가면 과세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내요? 각자. 그리고 대위등기 나와 있죠? 대위등기는 뭐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위등기죠? 그럼 대위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채무자야, 채무자. 채권자 하면 안 된다고요.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다. 채무자야, 채무자, 채무자. 그럼 채무자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길게. 그리고 미등기 건물 소유자를 줄여서 건물 소유자. 처음으로 등기를 받으니까 보존등기자라고요. 등록면허세랑 이어져요. 아, 대위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에요. 이상하다. 채무자가 안 보이네. 안 보이죠? 그건 한 글자 적으란 뜻이에요. 이상하다. 무자가 뭐지?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그 다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뭐를 설치했다? 정원등을. 그럼 토지에 정원등을 설치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다? 토지 소유자. 단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땅 위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정원 등을 설치할 때 이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건축물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토지에 정원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초라고요. 근데 그 위에 별 2개 있잖아요. 별 2개, 하얀 별. 하얀 별, 별 2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별은 뭐다? 가족 간의 이전. 암기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죠?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 그러나 유상으로 가야죠. 세금을 덜 내려고. 유상으로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증명되는 거래. 가족 간에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공경매로 이전시키거라. 가족 간의 교환 이런 거 알아들었나요? 원칙은 뭐다? 증여. 그러나 증명하거나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구분하는 이유. 세율이 달라. 그러다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 세금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요. 유상은 덜 나온다고요. 증여보다. 증여는 몇 프로예요? 3.5. 유상은 4% 빼고는 증여보다 덜 나와. 그래서 증여는 최대 12%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 위에 별. 자, 나왔다. 오랜만에. 부담부 증여 나와 있잖아요. 꽉 잡지 않았어요? 이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딱 나누면 답이네. 이렇게. 부담 많은 부분은 뭐다? 채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죠? 그럼 받은 자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딱 나누면 답이네요.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인수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만큼 갚아야지. 나가는 거니까.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공짜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여기 별 2개 하얀 별 찾았어요? 부담부 증여. 채무는 뭐다? 유상. 화살표.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7, 8월 달 이 한 장짜리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본 이론이 잡힌다고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07번. 자, 07번. 이거 기출문제네. 그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준하는 거.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렇게 5개.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하면 틀려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임목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5개. 자, 그 다음 옆에 뭐가 나와 있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는 몇 개야? 8개. 8개잖아요. 각종 권리.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뭐가 있다? 5개. 골, 콘, 종, 승, 요토행권. 이렇게 8개. 그리고 부동산은 하나 나와 있죠? 그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잖아. 그래서 14개가 취득세 대상이라고요.
그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8개. 각종 권리, 임차권 이런 거 없어요. 요렇게. 자, 1번은 그래서 왜 틀렸어요? 제외안이 아니라 포함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 안 나더라도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길 가다가 골목길에, 여기 골목길, 횟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광어가 누워있으면 뭐를 생각하면서 걸어간다? 취득세 대상이구나. 생각도 안 해, 나가면은. 자, 그 다음 2번. 2번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중 주작설비, 쭉 효용가치를 이루고 쭉 어쩌고저쩌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절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함께는 누구랑 함께?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함께는 누구랑 함께예요? 건물과 함께. 아이고 뭐를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들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합격권이에요. 절대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와서 듣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요. 부득이하게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딱 끄고 4시간 또는 3시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돌이 소유 건물에 갑돌이 거야. 이거를 은행에 어떻게 합니까? 임차를 합니다.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위해서 1층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죠. 이렇게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다는 것은 열거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수. 개수잖아. 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돼. 그럼 개수하면 건물 가액이 증가되죠? 건물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취득으로 본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은행이 아니라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물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개수에서 부착된 금고가 딱 설치되는 순간 건물에 뭐다? 효용가치가 올라가죠? 효용가치는 가액이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보아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럼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잖아. 그럼 갑이 반발하죠? 갑이 반발하니까 반발을 못하게끔 부착된 금고는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이유는 뭐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세금은 누구에게 걷는 게 징수가 용이합니까?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빨라요.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또 나왔다. 3번. 설립시. 자,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뭐다?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죠. 과세를 안 해요.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과대대상 물건 총액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과세하죠, 원칙이. 그러니까 뭐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설립시는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자, 지목 변경. 항상 공부상이 아니라 세법은 사실상이에요. 뭐다? 가액이 증가. 취득으로 뭐다?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드디어 5번 나왔다. 44쪽이에요. 이거 뭐야?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채무는 갚을 거죠? 채무 상당액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 나중에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옆에 적어야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고요? 증여, 채무는 유상. 이렇게 부담부 증여는 두 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07번은 이거 기출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정리 끝났어요. 그럼 기출문제 정리 끝나신 분들은 뭐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응용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문제 풀 때 기출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기출문제라고 조그맣게 적어놨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8번. 이제 응용문제로 들어가요. 응용문제로 들어간다. 0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양도인하면 안 돼요. 양수인. 그리고 뭐다? 취득물건의 소유자. 왜 소유자가 나와요? 왜 소유자가 나와?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소유자가 내는 거잖아. 간주취득은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목 변경하면 가액 증가가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이전받았을 때는 양수인. 자, 2번 나왔다. 나왔죠? 주체구조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가 효용가치. 그러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왜 건물과 함께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개수에서 건물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함께.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누구 거야 이거? 조합 원용. 조합 원용이죠?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 원이. 원차가 빠졌어요. 원차가 빠졌잖아요.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은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 각자가 되는 거야. 각자가. 이 경우 상속인이 납부음에 관해서는 제2차다. 연대다. 연대. 항상 공유물은 연대예요. 연대. 제2차 하면 안 된다고요. 연대 납세물을 진다. 부담한다.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그마가 과로. 유중이잖아. 유중이 뭐다? 유언에 의한 징역. 유중이죠? 그럼 유중은 세법은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 징여에 포함하면 안 돼요. 왜 상속에 포함해요? 사망해야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세법은 상속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5번. 자, 비상장 법인이네. 빗자가 들어갔죠? 설립시야, 설립후야. 설립후잖아. 그럼 설립후. 최초 과점주주죠? 최초 50% 초과. 그럼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으며 상호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도 원칙은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만큼 납세무가 있죠? 그럼 두세 명이 같이 취득하면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자, 여기 잘 봐요. 자, 과점주주잖아요.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납세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부터. 설립 후부터 존재한다고요.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최초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은 비상장회사에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부동산 등 몇 개? 14개. 취득세 과세대상.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뭐를 물어봐? 지분율, 지분비율. 여기서는 뭐다? 전부. 지분비율 전부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이미 과점주주는 전부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그리고 다시 과점주주도 증가분. 그래서 지분비율을 물어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 등을 뭐다?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 전부를 취득한 걸로 보여.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증가분만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거. 자, 뒤에서 나와요. 이론적으로 정리했어요. 최초는 전부를 뭐라 그래요? 모두. 그래서 법조문이 모두야, 모두. 요거. 즉, 전부도 맞는 거예요. 지분비율.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분, 증가분. 왜 나머지는 증가분이에요? 앞에서 취득세 한번 냈기 때문에. 최초니까 취득세를 처음으로 내는 거죠? 지분비율 모두. 그래서 최초짝은 무조건 지분비율을 물어볼 때는 모두예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자, 그 얘기잖아요. 자, 최초 과점주주는 뭐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됐다? 지분비율을 물어볼 때는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3번.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의 흐름을 잘 봐야 돼. 7번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필수예요. 기출문제가 돼야 응용문제가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9번. 자, 9번. 이게 무슨 문제예요? 기출문제. 원래 이거는 기출문제를 안 푸는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 포인트가 뭐다? 유상. 유상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족 간의 이전. 이거 봐요. 여기 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그러나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거래나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이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기출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1번 공매. 배우자끼리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상이지. 그 다음 밑줄 거 파산선고도. 가족이 파산선고를 받아 비속이 받았죠? 역시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배우자, 가족 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했어? 증명. 증명하니까 유상이지. 자, 그 다음 4번은 권리전환 행사에 필요한 밑줄 그어요.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어떤 거를 교환해야 돼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필요 없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필요한. 그래야 정부가 알잖아요. 교환은 무슨 취득이다? 유상. 절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이요. 교환은 물건이라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 자, 5번 또 나왔다. 부담부 증여네. 이거 부담부 증여죠? 자,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요.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답이 5번이에요. 부담부증이요. 이거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부담부증이 이렇게 나누면 답이라고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그리고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유상. 그럼 증명이나 입증되는 거래는 대가가 나가는 거래가 유상. 그래서 항상 이해 아니면 이해가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10번. 응용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1번 또 나왔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나왔죠? 자, 다만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잖아. 선박을 어떻게 취득했다? 승계. 그래서 승계는 과세하죠? 여기 보세요, 이거. 부동산 빼고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했을 때.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는 과세를 안 해.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승계를 물어봐요? 원시를 물어봐요? 승계는 해당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잖아. 건조가 뭐예요? 건조가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도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만 해당한다. 과세한다는 거죠? 자, 2번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맞잖아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세 번째 나왔어요. 지금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상속 또 나왔다. 상속 또 나왔죠?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상속인 각자. 각자. 그럼 괄호가 뭐다?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 지분만큼 내는 거야. 그 옆에 적어. 상속인 각자는 상호간에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 지분만큼 내대. 상속인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네. 이거 부담부증이었죠? 부담부증에 뭐를 물어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물어보잖아. 그 채무는 뭐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괄호가 뭐다?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가족 간의 이전은 제외. 유상으로 안 본다고요.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뭘로? 대가가 없다.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제외예요, 제외.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근데 뭐가 나왔어? 지위이전. 주인이 바뀌었잖아. 지위이전이 바뀌면 새로운 수탁자는 취득 행위로 봐서 어떻게 한다?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 새로운 수탁자가 아니라 새로운 유탁자지. 갑, 을, 무슨 법이다? 신탁법. 이해가 실질 소유자, 위탁자. 이해가 관리 처분을 하는 자, 수탁자죠? 그럼 원래 뭐다? 비과세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예요, 신탁법. 근데 이거를 병에게 이전시켜. 이전시키면 병은 뭐가 된다? 새로운 위탁자. 수탁자를 고치라고요. 새로운 위탁자가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행위로 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위탁자. 실질 주인이 바뀌었잖아, 병으로. 그러니까 병은 수탁자가 아니라 뭐다? 새로운
위탁자잖아요. 위탁자. 실질주인.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